용산의 부근당을 아십니까? 한강변을 따라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온 부근당.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부근당이 왔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으로 계속 인사 나누시죠. 저는 용산에서 역사문화해설을 맡고 있는 김형기 문화해설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역사문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표석을 주제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임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도현남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뵌 이유는 용산의 독보적인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근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너로 용산의 부근당을 아시나요?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방송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저희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용산의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문화 활동과 지원 사업으로 부근당 이야기를 발굴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 분 저 포함해서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과 네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부근당 때문에 모였다고 제가 청기누설을 해버렸어요. 네, 저희 맞아요. 부근당 때문에 모였는데 부근당이 무엇인지 아직 여러분들한테 다행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부근당이 무엇일까요? 부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미지요? 네. 커다란 나무, 또 단청루가, 또 이렇게 거기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렇게 여러 신들의 그림들,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네. 그림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네. 첫 번째 하셔서 그 다음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임정화 문화 작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부근당이라는 말을 들은 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 처음에 부근당이라는 말을 용산에서 들었을 때는 궁궐에 있는 그런 정각 이름 있잖아요. 뭐 양화당, 뭐 노안당, 뭐 이런 식으로 그 궁궐을 그 왕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그 궁궐 밖에 있는 무슨 그 정각, 그래서 뭐 별장, 예, 이런 거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생각했었거든요. 당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사당 개념으로, 예, 그렇게 부근당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임정화 작가님처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연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부근당을 알기 전에 부근당 행사를 나도 모르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막 나눠 먹는데 뭔지도 모르고 가서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근당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부근당이었구나. 그런 첫 인상이 있었어요, 저는. 참 경험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 용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부근당을 한 문장으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해설사님부터 해보시죠. 저는 10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축약을 해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던 곳. 딱 됐죠? 와,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무사안녕을 하겠습니다. 기원하는 곳. 네. 네, 임정화 선생님. 네, 저는 신과 함께 살아가다. 와, 멋지다. 신과 함께 살아가라. 갑자기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혹시 영화하고 같은 네네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도연남 선생님. 저도 10글자 어려워서 했는데 10글자 됐네요. 저는 잊혀지기 전에 알아보자. 와, 뭔가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군당을 말씀을 드렸지만 부군당은 한 곳이 아닙니다. 용산에는 아직도 10여 개의 부군당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저희 현수막 뒤에 배경을 보시면 네, 제가 좀 붙여놨는데 좀 보이시나요? 청암동 부군당, 동빙고동 부군당, 서빙고동 부군당, 산천동 부군당, 보강동 부군당, 이태원 부군당, 김유신 부군당, 한남동 부군당, 용문동 부군당 이렇게 부군당이 이렇게 많은 부군당이 용산에 있어요. 사실 부군당은 용산에만 있지는 않아요. 한강변이면 다 있었는데 운 좋게 다행스럽게 또 아쉽게 용산에만 부군당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부군당은 바로 아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부군당 5곳인가요? 네. 부군당 5곳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한 곳 한 곳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 세 분이 4곳의 부군당을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전화 연결로 또 한 곳의 부군당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앉아 있는 순서대로 네. 우리 김영기 해설사님으로부터 이태원 부군당에 대해서 네. 3분 소개. 네, 3분입니다. 네. 이태원 부군당. 아마 용산에 위치한 부군당 중에서 가장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할까요? 한 400여 년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군당이 바로 이태원 부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요, 또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또 근래 또 이태원 역사 부군당공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부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커요. 다른 일반 부군당과는 달리 아주 그 모양도 널찍하고요. 모든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부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부군묘라는 비석이 있고요. 그 태국 문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정각에 12신상이 모셔져 있는 부군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부군당에서 모시고 있는 신상 중에 가장 주된 신상은 부군 할아버지와 부군 할머니를 주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태원 부군당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나무가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 느티와 또 아까 엄나무 등 많은 한 40여 종의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기능도 갖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그 숲으로 와서 쉼을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옆에는요, 또 유관순 열사 추모비도 함께 갖춰져 있어서 역사적인 그러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역사 부군당이 이 자리에 위치한 건요, 1917년도에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 전에 있던 장소는요, 어디였었냐면 지금의 그 하얏트 호텔 자리입니다. 외인 아파트 그 자리가 예전에 있었던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와서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느티나무 그 노래도 들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느티나무가 수령이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아주 큼지막한 나무가 그 자리를 아주 돈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에 부군당이라는 게 뭐예요? 부군당이 예전 조선 때부터 관악 인근에 설치된 그런 마을 제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마을에 주신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가족의 무사 안녕을 빌고 또 1년 내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군당에 와서 기도들이 드리고 정성을 드렸던 장소가 부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군당이 요즘에 다 예전에는 굿도 치러지고요. 제례도 아주 왕성하게 치러졌지만 지금은 굿하는 것 많이 못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태원 부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제례만 올려지고 있고요. 굿은 아직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런 굿이 그런 옛날 그런 무속 신앙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전통 조상네들이 가졌던 민속의 그런 문화라는 것을 조금 알아가지고 다시금 사라지지 않고
멸실되지 않고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서 옛날 우리 조상네들은 이러한 삶의 민속적인 향기를 풍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또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 부근당 건축물도요, 한국적인 그런 건축 구조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 연구사적으로도 아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부근당처럼 마을 숲의 기능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조성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 소원을 비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또 음악적인 뭐 그런 그런 뭐 콘서트 형식도 갖출 수 있고 옛날 국악 형식을 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풀피리를 불어본다든가 그렇게 주민 화합의 그런 공동 장소로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태원 부근당에 이어서 서빙고, 동빙고 부근당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우리 임정아 작가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빙고, 동빙고, 예, 빙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빙고 하면 약간 그 아이스크림, 네, 저희 하드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네, 그 옛날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빙고, 동빙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자리도 뭐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지금 동네 이름이 그냥 서빙고가 있던 곳이어서 서빙고 동 그리고 동빙고가 있었다 해서 동빙고 동에 있는 부근당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빙고와 동빙고가 관련이 있는 부근당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먼저 서빙고 부근당을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서빙고 부근당이니까 당연히 서빙고 동에 있겠죠. 자, 그래서 서빙고역에서 가깝습니다. 서빙고역에서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위로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빙고역에서부터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여기를 찾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기와집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진 영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좀 마당도 좀 넓고 다른 사실 부근당 이태원 부근당 원래 좀 큰 편이지만 다른 부근당에 비해서는 좀 마당도 넓고 뭔가 좀 격식이 갖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궁궐에 가시면 용마루라고 해서 기와지붕 위쪽에 저게 하얀색 회칠을 한 저런 부분은 아무나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왕과 관련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과연 누가 계실까요? 네, 자, 바로 태조 이성계와 그의 부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저기는 특별히 다른 부근당과 달리 지붕의 모습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태조 이성계가 있기 때문에 서빙고 부근당을 함부로 없앨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조선을 세운 왕을 모신 곳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는 사실은 언제부터 서빙고동 부근당이 있었는지는 기록은 없지만 인조 때 새로 건물을 지었다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빙고동 부근당에는 현판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당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그런 현판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위쪽에서만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시킬 부근당은 바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주 골목길입니다. 서빙고 부근당보다 더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도 여기 우연히 이 동네에서 동빙고동에서 길을 헤매다가 가다 보니 와, 이런 곳이 나온 말로만 듣던 부근당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예,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네.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서빙고동 부근당과 비교했을 때 보면 마당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보이죠. 그냥 건물만 보이는데 저 문을 통과하면 안에 이제 또 건물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동네가 약간 사실 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윗말 부근당이 따로 있었고요.
아랫말 부군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있는 곳이 아랫말 부군당이고요. 윗말 부군당은 옛날 변전소가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곳으로 합쳐졌습니다. 네, 합쳐졌고요. 지금 보시는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동빙고동 그 경로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네, 네. 워낙 수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4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빙고동 부군당에서 제를 지낼 때 여기에 와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추렴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성황나무, 뭐 신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그 동빙고동 부군당의 모든 행사는 바로 이 경로당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부군당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한강이 쫙 보이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동빙고 부군당을 혹시 찾아오시면 이 성황장 나무까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빙고 부군당은 과연 어떤 신을 모실까요? 네, 아까 서빙고동 부군당은 태조 이성계인데 여기는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자, 조선이 사실은 두 개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고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조선 그걸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윗말 아랫말 부군당에 다 당군 할아버지와 당군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윗말 아랫말이 서로 원래부터 관련이 아주 깊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곳에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정월 초하루에 지냈는데 여기는 특별히 3월 15일 날도 지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자,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하늘로 돌아간 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곳과 달리 여기서는 정월에도 원래 지냈고 3월 15일 음력 3월 15일에도 지냈지만 현재는 정월에는 거의 지내지 않고 음력 3월 15일에만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아, 네. 동빙고, 서빙고 부군당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서빙고 부군당은 가봤지만 동빙고 부군당은 아직 못 가봤어요. 이렇게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다니 되게 놀라운데요. 여러분 부군당이 어떤 곳인지 막 상상할 수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네 어느 분을 저는 특히 당군 할머니를 모셨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얘기는 들어봤지만 할머니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버리지 않고 함께 모셔주시니 정말 좋은 부군당인 것 같습니다. 용문동 부군당 우리 도연남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문동 부군당은 남이장군 사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큰 길 옆에 위치하고 있고 용문동 부군당은 그 일대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아파트로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한강의 경치나 이런 것을 볼 수 없지만은 예전에는 좀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강을 볼 수 있는 수려한 부군당들의 위치가 대부분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그 남이장군의 억울한 사연,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남이장군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실력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역죄인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민중들이 좀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닌 그 남이장군을 모시는 그런 염원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남이장군 사당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남이장군 사당 을 이제 관리하시는 총무님을 만나뵀는데 총무님께서 앉아서 계속 끊임없는 아주 남이장군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젊은 날 남이장군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하녀가 그러니까 그 젊은 하녀가 이제 지금 보따리를 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보따리 위에 보니까 이렇게 귀신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는 어떤 대갓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다가 막 곡소리가 나면서 그 집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장군이 따라 들어가서 그 보따리에 올라타 있던 그 귀신을 물리치고 그 집 딸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집 사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또 당시 세력가 있던 권람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위를 맞이하려고 보니까 사주를 봤는데 남이가 사위감이 좀 단명할 팔자인 거예요. 누가 이런 사위를 맞겠어요. 그런데 딸이 더 일찍 죽을 또 팔자라 사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보니까는 이제 민중들이 좋아할 만한 따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들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군당 네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청암동 부군당은 좀 마지막으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부군당을 이렇게 조사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예, 자료도 살펴보시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서울특별시에서 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을 했어요. 1999년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마을 축제화 되어 가지고 그 출정식이라는 원래 사당제에서는 없었던 형식을 빌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구민들에게 모두 알리는 그런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하게 되었고 마을 축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또 이 부군당 제2가 갖고 있던 원래의 의미였던 마을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에 또 한편으로는 또 참여하는 주체들이 조금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요. 네. 마을 축제로 진행을 하지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근데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한 70년대까지는 마을에 정말 축제와 큰 행사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굿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진짜 주민들의 마을의 축제로 진행을 했는데 점점 특히 이제 제례는 계속 지내지만 구수라는 부군당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저기 지방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임 선생님은 어떻게 조금 더 기존보다 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부군당 행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동빙고동 부군당 거기 경로당에서 그런 걸 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조금 다행이고 또 놀랐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을 뭐 한 부군당에 이제 한 분만 이렇게 모시는 줄 알았더니 예, 아까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긴 했지만 또 막 많은 신들을 또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모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주신이 있고 나중에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좀 어떤 염원이 있으면 그런 신들을 더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을까. 네. 예,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많은 신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태원 부군당은 좀 조사하시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조사하면서 뭐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마 이태원 부군당이 크기만큼이나 신도 가장 많이 모신 그런 부군당인 것 같아요. 아까 부군 할아버지 할머니 이외에도 포함해서 12신상을 모신 그러한 부군당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신도 가장 많이 모신 곳이고 또 그 많은 면적을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나이 드신 그 제례를 지내는 분들이라는 게 화주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주분들이라는 거는 그 마을의 오랜 토박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령대들이 거의 뭐 80대 뭐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유지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행스럽게도 이태원 부군당은 관공서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그런 뭐 건물의 유지 보수라든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관리 문제를 같이 하고 있는 게 퍽이나 다행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사라지는 그런 부군당의 그런 문화도 같이 이태원 부군당처럼 지자체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람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동빙고 부군당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추렴해서 제를 올리는 건가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네. 신목 은행나무 있던 네. 거기도 아까 경로당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제를 아, 먼저 지내고 네. 이제 부근당으로 내려가서 음. 본격적인 제사를 지냅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데 방금도 김명기 해설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기간에 기나 서울시나 이렇게 기간에 도움을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부군당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르신들이 좀 연세도 많이 되시고 아마 지원은 약간은 있을 아, 텐데 예. 그러니까 주로? 네.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장점도 있죠. 동네 주민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자기의 일부를 좀 내어놓고 마을의 안녕을 같이 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듯이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까? 과연 네 어르신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젊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독포도 있고 화주가 돼서 제례를 올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부군당 매력을 좀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얘기하고 싶으신 분, 네, 다 안 시킬게요. 네. 네. 아니 사실 저는 요새 이제 저희 한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문화를 조금 뭐라고 하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 그 저희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뷰티풀하다 막 어우, 칭송이 많은 것들이 의외로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그런 문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유튜브에서 지금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예 그런 거 우리가 접목을 해서 부군당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선입견을 갖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좀 선입견 갖지 않도록 좀 잘하면 아주 매력적이고 왜냐면 신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도 네. 그리스 로마시나 뭐 일본 거는 되게 막 엄청난 책도 많이 보고 맞아요. 막 만화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는데 우리 부군당을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예,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도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형태의 뭐 제천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천 행사 때만큼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뭐 삼국시대도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조금은 적어지고 오히려 이제 뭐 서민끼리 할 수 있는 뭐 탈춤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 계층을 넘나드는 그런 국가 차원의 이런 문화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게 또 이제 미신이다 약간 터부시 되고 밀려나면서 우리가 우리 문화에 소중하고 원래 이 전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무진한 이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리 민속신앙이고 또 부군당이고 그런 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한테는 BTS만 있는 게 아니다. 부군당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그 김영기 해설사님도 네, 한마디.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부군당 제가 해설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작년에 서울시 도보 투어 프로그램 중에 부군당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의 그런 신청 이유를 보니까 도대체 부군당이란 생소한 이름이어서 굉장히 많이 신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군당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일단 한번 찾게 되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장소가 바로 부군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젊은이들이 그런 쉽게 찾지 않는 장소잖아요. 부군당이라는 게. 그래서 이태원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 방법이 상당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일단 숲이 조성되어 있고 또 역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발길이 수월하게 옮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부군당들은 그냥
조금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단청 문양에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거기를 선뜻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도보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부근당을 흥미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 뭔가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부근당을 좀 잘 알려면 많이 다니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성경 해설사님 전화로 네, 연결해서 청암동 부근당 이야기 마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닙니다. 그 잘 청암동 모르겠습니다. 부근당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청암동 부근당 어디 있으면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임종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빙구 동빙구에서도 모셔지는 분이 바로 이 청암동에 모셔져 있는데요. 청암동 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고 좀 찾아오기가 힘든데 아마 그 구글로나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청암동 자이를 검색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암동 120-2번지를 치시면 아주 네, 도로 뷰까지 해서 쉽게 갈 수 있고 이미 앞에 설명을 다 하셨지만 이제 한강 중심으로 생활해 오던 주민들이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제당에서 이제 제례를 지내는 건데 여기 또한 이 청암동 또한 음력 10월 1일 즉 올해 11월 15일 날 일요일에 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근당 여기는 당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부근당이고 하나는 영당이에요. 그래서 부근당은 부근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영당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주신으로 모시는 이렇게 두 개의 당이 있습니다. 다른 당들도 다 똑같지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 주변에 나무도 많고 또 이렇게 지형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두 번이나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청암동 169번지 즉 수의관특수 주변 즉 한강대 그 완전 가까이 붙어 있었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전을 했고 또 요 근래에 또 한 번 더 이전을 해서 이렇게 재당이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는 근대 건물 굉장히 봤을 때는 이렇게 왠지 이렇게 단청이 칠해져 있고 왠지 뭔가 으시시하고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창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쓱 지나가면 지나칠 뻔할 수 있는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 해피되면 이 청암동에서 그 이성계 영당을 이제 세우고 모시냐면 한양 천도 후에 경치가 이전 곳이 너무 좋았대요. 청암동이. 그래서 여러 번 행차하시고 쉬었다 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20문중 분들이 그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부근당이 모습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찾아가기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네, 집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요. 네, 한강하고 가장 가까운 한강변에 있는 부근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셔도 평일 365일 중에 364일을 가시게 되면 문도까지 닫혀 있어서 안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11월 15일 올해 이제 저녁 6시에 네, 저녁 6시 좀 일찍 오시면 더 문 열고 또 그거 준비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오실 수 있고요. 아, 나는 요거 하나 보러 오기 힘들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에 용문동도 그렇고 그 옆에 산촌동도 그렇고 부근당이 이 주변에 딱 걸음 20분 이렇게 거리로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이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기에 딱 좋기 때문에 꼭 오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주 정말 필요한 정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궁금한데요. 이성경 해설사님은 이렇게 많은 부근당 중에서 청암동 부근당을 조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이게 다들 다 똑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이 부근당들은 전부 다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화주분들이 정말 이제 부유하셔서 이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향과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오셔서 또 이렇게 추억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기와 이 좋은
안녕을 정말 기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비를 털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시는데 청암동 또한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교통편도 굉장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지는 네.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데는 굿을 하는데 여기는 유교식 제례를 지내는 게 더 먼저다 보니까 굿은 굉장히 약식으로 해서 치성을 드리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서 제가 여기를 고르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오히려 저희가 잘 듣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이성경 해설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용산의 부군장 지도를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들이 다 정말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 찾아보게 되면서 그 정말 이 대한민국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도 꼭 신의 나라라는 거를 느꼈어요. 신의 나라.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 신 중에서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신들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동네를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너무 멋진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을 대표하는 신을 좀 찾아보자. 네, 너무너무 얘기 잘 들었고요.